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중학교 1학년 이제 다면체를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5일차고요. 5일차에서는 이제 정다면체 그리기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정다면체 그리는 거를 하루에 다 해버릴 순 없어요. 하루에 다 해버리면 뭐 저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님들의 지식으로 아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다면체 그리기 1이라고 하겠고, 정다면체의 5가지 종류 중에서 그리기 쉬운 3가지만 설명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좀 그리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6일차, 7일차 이렇게 나누어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4일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다면체가 왜 5가지 종류밖에 존재할 수 없는지를 이제 설명을 했지만, 아마 제자님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외우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는 이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5일차, 6일차, 7일차에서 정다면체의 이제 입체를 그린 겨냥도와 전개도를 그림으로써 좀 이제 정다면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그 익숙함을 통해서 다시 4일차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정다면체가 왜 5가지밖에 5가지 종류만 이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일차 정다면체 그리기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제 그릴 정다면체는 우리가 예전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한번 그렸을 만한 이제 정사면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릴 이제 정다면체는 이제 정사면체, 이제 정육면체, 이제 정팔면체,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이제 정다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각각 한 단계 한 단계를 독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정사면체, 일단 이 정사면체는 뭐냐면 말 그대로 4개의 면의 입체를 만들었는데, 즉 정삼각형 4개로 만든 입체입니다. 정삼각형 이제 4개로 만든 이제 다면체고요. 정삼각형 4개로 만든 다면체입니다. 일단 전개도를 대충 그려보면, 물론 많은 형태의 전개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모양이 아니고 전개도는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전개도 그냥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를 그릴 때 이제 바깥쪽은요, 테두리는 이제 실선으로 그려주시고 안쪽은 점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접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뭐 이걸 이 정도만 대충 점선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정사면체의 전개도 야기를 그릴 수 있느냐?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야기의 이제 겨냥도, 입체를 점선과 실선으로 그린 겨냥도는 어렵진 않은데 처음에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처음에 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팁을 드리면,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잘 못 그린다고 싶으면 이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면체, 정이십면체는 머릿속으로 원이 있다고 생각하면 편한데,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원을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선생님들은 머릿속에 원이 있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아직 원이 있다고 생각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원 그리시고요. 12시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 6시에 점 하나 찍어주시고요. 6시에 좌측과 우측, 또는 우측과 좌측,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대칭이 되게 그냥 점 하나를 더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가 만약 4시라면 여기가 8시, 여기가 5시라면 여기가 7시,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4개의 점을 찍고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고요. 다시 야이하고 야이를 연결하고 이렇게 점선으로만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니까 그냥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는 거지, 뭐 다른 건 아닙니다. 익숙해지니까 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편하게 정사면체 그냥 대충 하다 보면 이제는 뭐 자유로워지면 이런 거에 신경 안 씁니다. 대충 이렇게 그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사면체의 전개도와 겨냥도를 그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정육면체. 제가 전개도부터 그리는 이유는 전개도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전개도를 좀 이해해주면
겨냥도를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봐 전개도부터 그려주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여러 번 계속 적으십시오. 적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 이치가 이해되지 않으면 요즘 세상 좋아졌기 때문에 그냥 검색해 보시고 하다 보면 점점 늘게 됩니다. 절대로 어렵다고 안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안 하시는 것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첫 걸음에 여러분들이 뒷걸음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학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뒷걸음치지 마시고요. 함께 하면 됩니다. 선생님도 수학을 잘 모릅니다. 수학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인 거지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겠습니까? 하시다 보면 되는 거고요.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수학을 엄청 잘하는 학생을 선별하는 어떤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그 완주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올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가르치려는 어떤 수학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럼 역시 이제 정육면체의 전개도, 우리 제자님들은 뭐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많이 그려봤겠지만 또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우리가 이제 실선 점선은 나중에 신경 쓰겠고요. 십자가 느낌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한쪽이 길면 되죠. 십자가 느낌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한쪽이 길면 되죠.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건 이렇게 이제 점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건 이제 점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야이는 실선을 그리시고 이 안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걸 그린 다음에 이제 정육면체에 대한 편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제 뭐 이거 정육면체 그리는 거는 굳이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그려질 거라고 생각하겠고,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4개의 점만 적당히 찍을 수 있다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적당히 찍을 수 있다면 그냥 내려만 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팔면체입니다. 정팔면체의 전개도와 우리가 이제 겨냥도만 그릴 수 있으면 5일차도 여러분의 노력은 이제 성공하는 거고요. 하지만 강의가 끝나고 여러 번 스스로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자기가 적어야만이 되는 거고요. 또 잔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을 이끌려는 어떤 먼저 같이 가자, 함께 합시다, 이런 것을 잘하는 게 수학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하게. 정팔면체를 또 그릴 때는요, 그냥 이제 정삼각형을 대충 하나 그리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6개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6개.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전개도 하나만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딱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또 지워버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지워버리는지 아시겠어요? 점선으로 그리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전에도 우리가 이제 실선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려가는 과정에서 대충 할게요. 이렇게 이제 그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아래쪽을 다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적히는 부분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역시도 여기도 이게 정팔면체 이제 전개도입니다. 요 정도 이제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야겠네요. 지금 전개도의 어떤 알파벳 대응이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입니다. 자, 정팔면체 전개도를 그렸고, 정팔면체 이제 겨냥도를 조금 그리기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처음이니까 그냥 원 하나 그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 하나 그려주시고, 선생님은 야이는 특별한 권법이 있어요. 선생님 444 권법으로 그리겠다고 할게요. 뭐 정사면체를 그릴 때 뭐 특별한 권법이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린다 이런 느낌이고, 정육면체도 그릴 때도 특별한 권법은 없어요. 그냥 그린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정팔면체를 그릴 때는 좀 444 권법 이렇게 만들어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선생님이 여기 위에 12시와 이제 6시 점을 찍고요. 이제 9시와 이제 3시에 점을 찍는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의 중심은 찍지 않았지만 선생님 머릿속에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어요. 찍지는 않았지만 중심을 기준으로 약간 이런 느낌, 중심을 기준으로 이 시계의 뭐 시침, 분침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계의 이제 어떤 바늘이라고 생각해 놓고, 바늘이 이제 대칭을 이루는 만큼 이렇게 한다. 요쪽하고 요쪽에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줘요. 6개의 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스토리죠. 6개의 점. 애들이 물어봐요. 왜 6개의 점을 찍었는데? 물어보진 않아요, 솔직히. 왜 444 권법이냐?
일단 밖에 4개의 점을 찍었다는 게 어떻게 443 원법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런 사회 느낌도 있어요. 하지만 6개의 점을 찍는다 이런 테마가 있고요. 왜 444냐면 첫 번째 사라는 것은 요 밖에 있는 4개의 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겠다. 이거 밖에 있는 4개의 점.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산. 그리고 두 번째 사는 야이와 야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야이 중심으로 갈게요. 바깥쪽 기준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바깥점 기준으로 사래요. 그럼 세 번째 사는 뭐냐면 점선으로 그릴게요. 점선 스토리예요. 점선 스토리.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선생님도 잘 못 그려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의 느낌만 아는 거지 선생님도 잘 못 그립니다. 이상하게 선생님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시기 바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정발면체를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냥 굳이 이제 그렇게 잘 못해도 이제 스토리가 조금은 생겨요. 뭐 이런 식 같은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애기 선생님 조금 더 잘 그려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연결하면서 잘 해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잘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건 완벽함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면 좋지만 뭐 제 자신도 완벽하지 못한다. 어떻게 완벽함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하다 보면 분명히 조금씩 발전하면서 진리에 도달해가는 여러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또 진리라는 표현을 써도 또 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노력이죠. 노력하다 보면 저도 발전할 거고 우리 제자님들도 발전할 거고 조금씩 우리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잔소리 많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물러가 보겠습니다.